마지막이네요. 네. 안철수 후보 얘기할까요? 네. 안철수 후보님은 소위 이분이 박사나 연구가로서 전문가로서 만약에 명예를 지켰더라면 네. 저 에디슨 같은 네. 아주 고명한 네.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 이분도 사주상에 목 기운을 타고났는데 네. 목 기운이 약간 치우쳐 있어서 네. 한편으로 아주 어진 성품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치우친 성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치를 하시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질이 있고 네. 또 이렇게 융합 정치에 있어서 부족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정치는 하지 마라 이분은 이런 얘기네요. 네. 가급적 정치를 안 했더라면 네. 더 고명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미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노력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분은 이 자기 감정을 좀 더 광명정대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공명정대는 알겠는데 광명정대는 어떻게 됩니까? 네. 광명정대라는 것은 자기 감정을 아주 투명하게 많은 사람한테 드러내서 바르게 행하는 걸 광명정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보여야 되는데 네. 도대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 보이면 그런 사람들이 답답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투명하게 보여야 된다. 네. 저는 좀 속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투명. 네,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저도 보입니다, 우리 선생님. 네. 지금 참 박종진 사회자님은 광명정대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님은 참 착하고 네. 참 사람은 좋은 분입니다. 네. 그런데 좀 광명정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투명하게 막 보여야 되는데 무슨 네. 생각을 하는지. 그렇죠. 그게 잘 안 보인다 이 말이죠. 네. 광명정대하지 못하게 되면 정치를 했을 때 정실통치, 네. 정실통치를 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정실통치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방 안에서 그냥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방 안에서 감정대로 처리를 하는 걸 정실통치라고 하죠. 방 안에서 네. 감정대로, 네. 자기 감정대로 네. 그런 정실통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염려가 있어서 좀 더 마음을 크게 갖고 좀 더 투명하게 광명정대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예를 들어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 역대 대통령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중에는 광명정대한 분도 있고 네. 또 공명정대한 분도 있었고 네. 또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지 못한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그 현 대통령의 이제 관상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명박 현 대통령. 네. 참 그분께서도 정치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죠. 네. 그런데 그분의 관상이나 어떤 타고난 기운이 네. 좀 덕치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은 부족합니다. 또 광명정대함도 부족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마음속으로는 잘하려고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 맞거나 현실적으로 안 따라주거나 네. 자기도 모르게 좀 실수를 하시거나 이런 경향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는 광명정대합니까? 대체적으로 광명정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네. 확실히는 아니고. 예. 네. 왜 그러냐면 사람의 감정은 70%는 큰 기운을 의미하고 30%는 반대급부가 꼭 있습니다. 네. 아, 광명정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네. 좀 더 광명정대한 마음으로 노력을 하시는 게 네.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 네, 맞습니다. 나 자신을 투명하게
누구나 내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도록 네, 뭔가 숨겨놓고 꽁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네, 얘기죠.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참 안철수 후보님하고 이 현 대통령하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은연중에 그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영감으로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좋은 점도 닮은 부분이 있고, 안철수 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네, 좋은 점도 닮은 부분이 있고, 네. 또 단점도 닮은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단점도 닮았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네. 안철수 후보님은 좀 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좋은 기운이 많다. 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고쳐나가시고 네. 좀 더 이렇게 광명한 기운을 키우신다면 네. 앞으로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타이틀 처음에 네. 들어올 때 저희가 아직 타이틀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네. 들어오는 장면 찍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 단일화제가 누구로 될 것 같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네네.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참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서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분을 느껴보니까 네. 아마도 지금 세 분은 끝까지 완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끝까지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예, 현재 마음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 알려고. 예. 근데 끝까지 현재 완주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세운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깊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한 6일 정도를 앞두고 네. 한철수 후보님하고 네. 문재인 후보님이 용단을 네. 어떤 큰 결정을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딱 6일 전에. 예, 6일 정도를 앞두고 네. 이 12월 19일인가요? 대선 13일. 네. 6일 전이면은 19일이 대선이니까 13일 날 대선 전에 이제 두 분이서 단일화가 된다 이런 얘기시네요. 12월 13일 날. 예. 그러니까 100% 단일화가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어떤 큰 액션이 기운이 느껴진다. 네, 13일 날. 네. 큰 액션이 일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네. 큰 행동, 네. 큰 생각의 변화 이런 기운들이 느껴졌습니다. 네. 어떻게 누가 더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더 기운이 더 센지. 네. 기운이 비슷비슷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데 지금 방송에 영향을 미치니까 안 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끝나고 저한테 뒤에서 조용히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그 이야기하면은 너무 파장이 커서. 네, 네. 네. 그러나 그 기운이 느껴지는 분은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현재는 각자 큰 꿈을 가지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마도 그 시점에서는 큰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나라의 국군 누군가 이제 대통령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되신 분이 누가 되든 우리 자훈 선생님께서는 아시겠지만 5년간의 구분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5년간의 구군은 그래도 상승세로 흐릅니다. 대한민국의 구군은 상승세다. 네. 네. 2013, 14, 15, 16 하면서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네. 구군은. 그리고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아마도 선정을 피려고 저는 노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구군은 네. 상승세로 5년간 간다. 네, 갑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좀 차이점. 네. 그럼 어느 분이 되는 게 제일 기운이 좋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이게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차이점이 있다. 예,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가 아주 조심스럽고 네. 또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도 저로서는 아주 큰 용기를 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어디까지나 제가 느낀 점, 네. 또 운명적으로 느낀 점, 관상학적으로 느낀 점, 이런 잣대로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 이 알겠습니다. 부분은 그 학문적으로, 네. 상학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한 아직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 그 맨 마지막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남북 통일 얘기 좀 해주세요. 음. 통일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언제쯤 통일이 가능한가? 남북 통일은 앞으로 2023년 안에 70% 윤곽이 드러나고 70% 통일 쪽으로 갑니다. 2013년. 네, 이제 23년. 23년 아직 10년이 넘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2013년부터 기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남북 길이, 기운이. 기운이, 통일의 길이, 통일의 기운이 열린다는 네, 얘기죠. 통일의 기운이 열린다. 통일의 2013년. 기운이 열려서 네. 2023년까지 10년 동안 100%는 아니고 한 70%는 통일의 기운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대통령부터 이제 조금씩 기운이 열린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2013년에는 70% 정도의 통일에 가까워진다. 네, 맞습니다.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네, 무소속 후보든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네, 그렇습니까? 네. 아주 좋네요, 그러면. 예. 네. 예, 그리고 통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좀 더 갖춰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춰야 될 부분. 맞습니다. 네.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정치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세로 가면서 통일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의식이 먼저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국민의식이. 국민의식이 지금 반은 통일을 원하고 있고 네. 또 반은 통일이 되면 약간은 부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이 사실 맞는 생각이거든요. 네. 통일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 이제 대부분 한 95%는 통일을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통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왜 그렇지 않냐면 지금 이대로 통일이 되면 많은 혼란이 올 수 있는 염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는 원하지만 50%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통일의 문이 열려야만이 큰 혼란이 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좀 더 끌어안는 마음, 북쪽을 끌어안는 마음, 내가 조금 약간의 희생이 있더라도 내가 포용한다는 마음, 이런 정신을 가지고 모든 국민이 노력을 하면 통일이 되더라도 더 무리가 없고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죄송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있었고요. 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줄 건 주고 그쪽에서 요구할 건 받고. 예. 하여튼 좀 정책이 다르지 않습니까? 남북 정책이. 어떤 쪽에 더 마음에 드십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는 논리는 네. 힘이 똑같을 때에는 그 논리가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북쪽의 경제 능력이나 사회 능력이나 정치 능력이나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가 같을 때는 그 논리가 맞습니다. 네. 근데 현재는 우리가 남북이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죠, 지금 경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 이건 갈등만 초래할 뿐이지 현답은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가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북쪽을 위해서 대응책을 이렇게 좀 자비롭게 긍정적으로 포용적으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네. 김정은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북한의 지금 국방위원장, 거의 위원장급인, 김정은
그 부위원장이죠. 정식 명칭은. 그분의 관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김정일 씨가 김정일 씨라고 해도 됩니까? 뭐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예.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 후계자를 그래도 나름대로는 정확히 찝은 겁니다. 네. 아들 중에서는 그래도 김정남 있고요. 김정남이 있고 김정은이 있는데 네. 김정은을 김정철이가 있고요. 또 바로 네. 위에. 김정은을 후계자로 찍어서 대임을 맡긴 것이 북쪽에서는 그래도 다행한 일입니다. 관상이 제일 낫다. 예, 그런 맞습니다. 얘기. 네. 그 선대의 김일성을 많이 닮았고 네. 또 좋은 기운을 그래도 그중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 끝에 김정은을 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괜찮다. 네. 예. 자, 지금 이제 경제 때문에요. 전 국민이 사실 지금 추석 상 차릴 때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많은 서민들은. 이 경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남유럽 다 지금 경제적으로 거의 뭐 이제 망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 경제는 어떻게 좀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동북 간방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새 기운이 만들어지고 네. 새 기운이 마무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최고의 명당의 나라, 최고의 국운을 가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네. 여기서 하나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외국에 원정 출산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너무나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원정 출산은 잘못된 네. 생각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명당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네. 최고의 국운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최고의 국운을 받게 오히려 이곳에 와서 외국인들도 이곳에 와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출산하는 게 좋은데 그 사람한테 좋은데. 하물며 그게 좋은데 네. 반대로 외국 나가서 출산을 한다? 이건 돈 들이고 바보짓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리석은 짓임으로 우리 국민은 깨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명당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세계에서. 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구체적인 얘기를 못 할 뿐이지 네. 우리나라가 최고의 명당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하늘로부터 도수가 딱 맞는 나라입니다.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다가 70%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바다가. 네, 70%죠. 육지가 30%. 30%고 네. 우리나라는 산이 70%고 육지가 들이 네, 30%. 30%입니다. 그 대칭이 딱 맞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강토가 남북 합쳐서 둘레가 7천리고 네. 직경이 3천리입니다. 둘레가 7천리. 예. 직경이 3천리. 3천리. 예. 이 도수가 맞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70%를 바다에 담그고 있고 30%를 머리를 육지에 내밀고 있죠. 거기까지는 저도 몰랐는데.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국 섬이 작은 섬이 7,000개고 큰 섬이 3,000개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3,000개 섬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천지 도수가 정확하게 맞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세계의 기운하고 우리나라 기운하고 압축된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운이 압축된 표상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군은 네. 절대 전 세계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망가지거나 아주 땅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잠시 흔들리고 동요가 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걸 딛고 다시 일어서게 되며 융성한 국가로 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이 지나게 되면 중국에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나라로 등장을 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네.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네. 막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아, 예. 진심입니다. 아, 진심입니까? 진짜입니다. 아, 일본은 우리를 함부로 대합니까? 아,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아,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한테 예.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예, 독도 문제는 그냥 자연적 없어집니다. 아, 일본이 그냥 예, 자연적으로 그냥 예, 독도 고개를 숙인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네, 포기한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시비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는 그 시비도 다 없어집니다. 아, 그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또 막 100년 후 이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독도 문제는 10년 안에 다 해결이 되고 없어집니다. 아, 독도 문제는 10년 후에. 10년 안에. 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네요. 괜히 떠들고 이러지 말고. 아니, 우리 국민들이 노력은 하시겠지만, 네. 예, 그 우리 부군이 절대적으로 일본의 그 시비에 말려들지 않고 네. 이겨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 중국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네. 일본도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네. 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제 많이 우리나라를 그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돕는 원조 관계. 헬퍼의 관계다. 네. 원조 관계. 중국도 원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징적 의미로서 함부로 못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힘의 논리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상징적 논리.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적 힘이라는 게 있고, 네. 물질적 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가 존경하고 부모님을 모시잖아요. 네. 근데 힘이 강해서 모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존경스럽고 네. 스승님이 존경스러워서 모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해가 됐습니다. 조금. 예, 네.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강해져서 중국이 함부로 못 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정신세계가 문화가 중국이 함부로 못 대할 만큼 아주 그 고명한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도의 타고르가요. 시인이. 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네, 저 대한민국, 저 한반도에 미래가 있다. 네, 전 세계 글로벌. 그걸 예언했거든요. 네, 그게 맞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정신세계로 위대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대한다는 뜻을 설명한 겁니다. 이미 벌써 인도의 시인이요. 네, 그 예언한 게 네, 바로 대한민국. 네, 자, 지금 뭐 또 중국하고 일본하고 뭐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인가요? 거기 막 그 선 가지고 서로 막 좀 분위기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중일 전쟁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 약간의 분쟁은 있겠지만은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름 캐도남마 이런 것도 괜찮습니까? 다? 예, 퀴도남마라는 이름이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까? 네. 야. 사람들은 이 퀴도남마의 정의를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고맙습니다. 이 상쾌할 쾌자 칼두자 아닙니까? 네. 어지러울 난자, 이 산마자요. 네. 예. 근데 이게 아주 명쾌하게, 네. 명쾌한 그 칼. 여기서 명쾌한 칼이라는 건 명쾌한 마음의 칼이거든요. 네. 실제 물질의 칼이 아니고. 네, 그렇죠. 명쾌한 마음의 칼로서 그 어지러운 이 세상을 바르게 정리정돈해서 설명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네. 그래서 네. 하나 참고로 저는 이름을 많이 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성명학자들이 좋은 이름을 많이 지어주시겠지만 네.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이름을 무조건 좋은 이름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좋은 이름이란 개념은 그 사람 사주와 그릇과 인품과 그 사주 기운에 맞는 좋은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이지. 네. 이 사주 그릇이 작은데 예를 들어서 뭐 큰 대자를 써서 대통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합시다. 네. 그럼 그 이름의 기운에 눌립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름이라는 건 적시적소에 그 사람의 기운에 맞을 때 정말 좋은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좋은 이름을 지어준다는 마음 자체가 그 사주 운명과 그 아이의 그릇과 그리고 그 집안의 기운과 이런 걸 잘 참고해가지고 그 기운을 잘 살려나갈 수 있는데 목적을 둡니다. 네, 무조건 막 거대한 뭐 큰일 할 그런 이름 지어준다고 큰일 하는 게 아니다. 아니란 얘기죠. 그 오히려 사람에게 맞는
그릇이 네. 작으면 그 작은 소망, 네. 거기에 맞도록 지어야 된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사주는 지객군의 팔자입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막 장관 이름을 지어놨어요. 예를 들어서요. 네. 그러면 그 이름에 눌려가지고 그 지객군 역할도 못 한다라는 거죠. 아. 어. 그럼 오히려. 장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니, 그렇지 그건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왜냐면 기본 틀은 또 정해져 네. 있습니다. 장관도 못 되고, 지객분도 못 되고.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 이름을 크게 지어놓으니까 이상은 높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은 높고 현실은 안 따라주니까 항상 갈등 번뇌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네. 아. 그래도 노력하면은 되는 거죠? 아무리 지객군이라도. 그러니까 제 말은 지객군으로서도 행복하게 살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네. 요 얘기는 내가 좀 꼭 해야 되겠다. 네.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네. 네네. 예, 제가 참 오늘 나름대로 참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네. 답변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정말 두렵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시청자분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학문적으로 제 개인의 잣대로서 학문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또 이 프로를 보는 정치인이시라면 네. 저는 큰 그 운명적인 기운의 잣대로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나머지 또 본인들의 얼마만큼 지혜로운 노력으로서 운명이 어느 정도는 또 극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 말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네. 바른 정치를 펴나가시면 네. 아마도 훌륭한 선정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우리 자운 선생님의 진심을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읽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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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겸손하시고 네. 그다음에 정말 그 겸손한 모습에서 국민들이 다 이해했을 것이다. 네. 저는 근데 그렇게 오늘은 먼저보다 더 많이 떨렸습니다. 네. 원래 방송이 떨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떨어야죠. 떨어야 할 곳에서 안 떨면, 그러면 우리 자운 선생님이 이 자리에 앉아야죠. 네. 저 뭐 먹고 삽니까? 네, 너무 잘하. 네, 떠는 게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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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추운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요,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라! 이런 말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하면요, 오히려 근육이 경직돼서 그 빙하와 빙하 사이에 있는 틈에 이게 빠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휴에 근육 푸시기 바랍니다.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